먼저 김찬솔 부총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맙다는 말씀과 조금 비례동에서 좀 꼭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찬솔 구청장님께서 사실상 비례동 골목동 상징가를 만들어 주시면서 많이 힘쓰셔서 사실상 많은 발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례동 조명거리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골목동 상징가 회장을 하면서 이거를 조명거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한 5년 뒤다 보니 거리가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할 때는 이 조명거리가 환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너무 어두워서 지금 많은 상가도 많이 이제 빈 점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는 거는 유지 보수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많고, 지금 앞에 비례 큰 길이라는 공무사업을 해서 비례 큰 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불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좀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좀 비례동을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경제환경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명거리는 저희가 예산에 수리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해서 드리라고 해가지고 조만간에 할 것 같고, 또 비례동에 여기 계신 분도 중에서도 이거 자기가 무료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 또 카톡으로 온 것도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공적 영역이니까 구에서 있는 예산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번에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상정가의 회장님께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조만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당 부서에서는 빨리 조치해서 시간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또 있으십니까? 예. 앉아서 있습니다. 비례동 부통장 이원춘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 건데요. 첫째가 비례동 526번지 일원의 도로 정비에 관한 관련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었고, 전번에 이번에도 이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곳곳에 균열과 파손이 심해서 고령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오래되어 비가 오면 물이고요, 도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 보수로 일시 방편에 그쳐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신설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개 경로당을 비례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통, 3통, 10통, 11통 경로당이 없습니다. 비가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 도성 앞에까지 4개동. 이쪽에 경로당을 하나 신설 좀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으로는 그동안에는 복지관에서 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그쪽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끊다 보니까 이쪽에 어르신들 입에서
좀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그런 점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그 경로당을 좀 하나 해드렸으면 그래가지고 그 전 실버봉사단 그 정웅기 회장님께서도 신신당부해서 이번에 꼭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권수혁 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비례동 526번지 지금 그 CEO 조그마한 사거리에서부터 옥수빌라까지는 지금 올해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대로 점차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저번에 보니까는 작년에 내가 그 부탁했던 데인데 보니까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옥수빌라 쪽은 다 끝났는데 지금 여기 그 웨이프에서부터 만년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예산을 좀 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해요. 거기가 좀 길이 안 좋거든요. 첫번에 가면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 좀 추가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로당. 네, 복지 돌봄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은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구 재정 여건상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됐을 것 같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면으로 다른 편으로 한번 다른 건물이나 이런데 좀 쓰실 수 있는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도 장소 알아보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검토해보고 현장 나가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그냥 답변을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저 오늘 그 읍내동 회덕동 그 가서 물산업 클러스터 하느냐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전 정권에서 뭐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용역도 안 되고 있고 소액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로 국비 사업인데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거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게 내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게 세 군데를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거 빠져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도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디서 그 뭐 쓰셨다며요? 대전 장학복지관에서 예. 그 1층을 그 예. 여름철에만 그 쉼터로 어른들 쉼터로 예, 이용을 예. 했었어요. 내가 그때 한 4년 5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네, 요즘에 네. 그 자금도 좀 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뭐 저기 복지국장님 그거 했던 데 가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줄 수 있으면 예비비례도 줘서 우선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으니 거기 전에 썼던 데 한번 가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고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에 제가 머릿속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은 지금 오늘도 제가 추경에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대전시에 18억 준다고 하는데 2배 올려놨어요. 그중 어떻게 관철좀 시키고 안 되면 내가 다시 국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날 테니 우선은 잘 버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솔직히 열리게 이렇게 속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또 내년에 예산이 안 잡히면 안 잡힌다라고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야 기대 심리도 안 생기고 그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해준다고 했다가 기다려보세요. 검토하겠어요. 저는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예. 주민자치회 부회장 배태현입니다. 구청장님이 그 주민자치회에 좀 회원을 한 50명씩은 비례동에 꼭 숫자를 맞춰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동료를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 하나 중에 중복으로 자산대체에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지만 그 자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서로 단체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단체에 간다 그러면 주민자치 회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바르게도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 단체 정도는 이렇게 중복 가입이 가능하면 회원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장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좀 실용주의자예요. 정확하게 주민이 중심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동장 중에서도 뭐 국장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과 벌에 대한 건 확실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공무원 조직이 잘 안 돌아가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주민자치회원 50명을 반드시 맞춰라. 그건 동장이 해야 될 책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가입하시는 것도 한 단체에 한 명만 하시라가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여기 여기 우리 비례동 오시면 다 아시는 분이, 동에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이 요 단체, 이 단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또 모르시는 청년도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나가야 비례동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봉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하고 그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빠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비례동의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그 터전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내가 편한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활발하게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도 꽃을 피게 되고 잘할 수 있다. 또 내년에 대전시에서 200억을 들여서 주민자치 예산을 올려놓는다고 공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매년 했던 거 똑같은 거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템, 신선한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 가야 비례동이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철칙은 제가 이 구청장 오늘 취임해서 16이 됐는데요. 그 시의원 할 때서부터 얘기했던 거. 그 철칙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생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댓글 달으셔도 되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라, 이 부분은 우리 여기보단 인구가 적은 5천여 명 되는데도 다 그렇게 맞춥니다. 예. 5천 명만 적은데 목상동도 그렇고요. 예, 맞춰야죠. 그래서 주민자치에도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에서 깨지 않으면 지금의
발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 자리가 이렇게 하는 자리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버리면요, 여기에 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 앞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거 손봐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그 어디 아파트 앞에 보도블록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하는 게 타운홀 미팅이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들을 기회가 적어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춰보시면 분명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인구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게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예. 여기 회장님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비례동 활성화를 위해서 길치문화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덕구 지금 청사 안에 그 길치공원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기획실장 없어요? 안 왔죠? 네. 맞습니다. 예. 있어요? 대전역구는 이제 뭐 명품화 사업 시에서 그건 검토 중이고요. 기치문화공원에 대해서는 뭐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치문화공원이 그 수영장 들어서고 지금의 특별하게 그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거기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공원도 처음에 어린이공원, 그린공원, 뭐 이렇게 체육공원 있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제가 시의원할 때 했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 폐기돼 가지고 시에서 다시 가동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육교에 뭐 상판에 유리를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시의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길치공원에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저희들이 구에서 이런 건 꼭 거기다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더 얘기를 하는데, 그 저기에다가 무슨 차를 갖고 이렇게 그 뭐야 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를 저한테 야영장을 해서 거기서 차박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했나 예산 딱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랬어. 해놓으면 어떤 결과만 생기느냐면 쓰레기 치우기만 바쁩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거기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레일러 갖다 놓아가지고 주차장 딱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안 됩니다. 그 사업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 야간 조명이 이쁩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보단 우선은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회장님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그린 저기로 문화적으로 지정이 되고 네. 뭐 시설이라든가 이렇게는 하실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그 육교를 아름답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질을 향상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시하고 더 저희들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운여의 강사 전성남입니다. 제가 하나 권해드릴 거는 우리 지금 비례스토어 보면은 사거리께 위에서 어떤 현대아파트 거기서부터 내려오다 보면은 계속 여기서 신호가 50으로 돼 있긴 한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거기에 학교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CCTV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그러면 암만 해도 좀 더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거기 보면 어떨 때 보면 낮에 대형 버스가 많이 내려와요. 한 3시나 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나 해서 권해드립니다. 예. 교통과장님. 비례스토어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그 거리에 CCTV 비례스토어 사거리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말씀이죠. 속도가 속도? 우선 아. 50에 오긴 하는데 네, 아이들이나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한 학교 시간 되면은 네네. 그때 꼭 위에서부터 이렇게 대형차가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속도 제한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속도 제한은 50은 돼 있는데 네네. 이게 딱 내려오다 딱 쓰면은 네. 이게 우선은 무섭거든요. 큰 차는 또 그냥 막 깜빡깜빡 쑥 지나가면 일단은 애들이 속도 제한은 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현장 방문해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 결정 자체는 경찰청이나 아니면 대덕서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건수를 저희가 계속 받아서 그 결정하는 곳과 그다음에 설치하는 곳을 시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적극적 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의견을 저희가 주고 그쪽에서도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그쪽에서도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그쪽에다가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장동 쪽에는 황토길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황토길이 비례동까지 오려면 임도를 새로 내야 돼요. 근데 임도를 새로 내려면 그게 45도 각도가 넘으면 황토길을 깔 수가 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절코계까지 비례길치공원에서 절코계까지 연결을 해서 황토길을 깔아서 관광버스가 장동에 내려주면 여기 비례동에서 그 손님을 태워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족산 개발계 프로젝트 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덕구에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서 우리 5개 프로젝트 팀을 지금 구성하냐고 어제 인원 이렇게 착출해서까지 서면 사인을 했어요. 그 하나가 우리 개족산하고 대청댐에 있는 웰빙 센터를 웰빙 코스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BTO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TO.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송석구 회장님이 지금 얘기했던 황토길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다음에 시로 보내고 시에서 중앙정부를 보내서 힘쓰고 해서 결론이 나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대동 말동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언제 우리가 대덕구가 변화와 혁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 우리 대덕구에 아닌 일반인들의 돈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가 그 BTO예요. 그래서 장동에 저희가 뭐를 할 예정이냐면 그램핑장 100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무슨 행사하면 100명이 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구수 뭐 4 곱하면 400명이 잘 수 있겠죠. 근데 개족산의 지금까지 형태는 어떠냐면 와가지고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대덕구에 경제적인 낙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낙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개족산이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청댐도 있으나 마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그램핑장 100개를 만드는데 장동에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앵커 기업을 선양소주나 이런 우리 대전 지역의 큰 기업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면서 마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파크 골프 아시죠? 18호짜리 2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놓고 구청장배 뭐 1억 상금 걸고 해버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자고 먹고 돈 쓰고 하는 일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길 올라가는 그 산책길 등산로 옆에다가 우리가 꽃을 심겠다. 그래서 4개의 사시사철 병풍이 들어설 수 있겠다가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족산이 좀 달라지고 거기 와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 골목경 상점가 거리에 그 조명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가 불량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례프라자 사거리하고 금성백주 사거리 부분에 이제 그 전등 연결이 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서 그 부분하고 일부 이제 저희가 상인 회비로 준비한 그 백열등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공사해서 일부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환경국장님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일부 뭐 1, 2천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게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상인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줘서 보수하는 거는 저희 또 보수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얼른 예산 편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편성되자마자 빨리 처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네. 네, 앉아서 하세요. 편하시게. 네, 정의원님 비례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통장협의회장 송리현입니다.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비례동에 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청장님 저 시연 하실 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화장실이 지금 재래식으로 지금 원래 2개가 있다가 이제 그 됐고 이제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치우고 하나 남았는데 그게 이제 시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서 그거 잘 안 되는지 재래식 화장실이 그 수도하고 이렇게 해서 수세식으로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없는가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생단체들 우리 사실 우리 통장들도 보면은 이제 다른 단체에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1인 인단체 하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1인 인단체로 이렇게 하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해 줄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 게 아니야. 시 거예요 시. 네, 저희 교통과장님 주세요. 네, 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민원을 한번 접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해 작년 3월에까지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2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민원에 있어서 현장 방문해서 한 개는 철거했고 한 개만 남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취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서 민원을 저희가 7월에 받았고 그래가지고 시의 버스 정책과랑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그 조합 있죠, 버스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다른 도구로 처음에 제가 7월에 접했을 때는 옮겨달라는 거였는데 옮길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는 버스 정책과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가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서 되는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버스 그 종점 눈에 이렇게 안 봐도 너무 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 기사분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등등등 안 좋은 거 알고 있었고 그 시의원 상권위원장 할 때 그분들 복지 이렇게 올려준 것도 그 밥값도 올려줬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 악취도 많이 나고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게 대전시 겁니다. 그거. 그 예산 자체가 대전시 버스 정책과 버스 운영과에서 하는 일이고 버스 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산업건설이 거니까요. 산업건설이었던 김기영 의원 얘기 안 왔는데 그 김기영 의원하고 같이 여기를 같이 와서 보고 그 시의원하고 같이 가서 시하고 가서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냄새 나는 거, 위생적이지 않은 거 등등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 소독하는 데서 우선은 좀 소독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2단체 자꾸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지시를 내린 지가 오늘 16일 했으니까요. 3일날인가 제가 이걸 했는데 지금 15일도 안 지냈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봐야죠. 해야 변화와 혁신이 있죠. 어떻게 여기에 그 조금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늦게라도 와서 또 들어와서 일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야죠. 또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 오면 애기 키우게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신혼부부가 왔어요. 신혼부부가 사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청년이 들어와서 청년이 살기 좋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조례개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관변단체장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이 여기에 주거 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올리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안으로. 의회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의회가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원칙이 바로 서야 대덕구가 바로 서고 편법이 없고 질서가 잡힌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통장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회장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거 뭐 또 있으십니까? 예. 구청장님 비례동을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신 휴플러스 앞에 보면 한신 휴플러스가 한 647세대가 있어 비례동에서 제일 큰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보면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상호아파트가 있죠. 그 위에 105번 종점이 있어요. 105번. 거기에 모든 그 차량들이 한 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 보면 한 아침에 보면은 한참 출근 시간에 보면 한 3대, 4대씩이 거기에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어디까지 있냐면은 지금 그 한신 아파트 그 앞에까지 있습니다. 예, 거기 저 안 믿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신호등이 없으니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쪽이 좁은데 거기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차가 배차 시간을 조금 낮춰서라도 같이 해주셨으면은 거기에 위험이 염려가 조금 있지 않을까. 예.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도 했었습니다. 그 한신유 아파트 정문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사모아파트 그 사이에가 셋백이 중앙선에 황선이 이렇게 셋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이 거기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쭉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셋백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로를 다시 그냥 그 상태도 줘야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서요. 실은 이거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실은 그 중앙선에 그리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문제라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선거 때 그 유세하면서 거기서 유단히 봤어요. 저거 문제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선거에 이 버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쭉 밀려가지고 좌회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보내고 할 테니까요.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을 옮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점을 옮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점을 옮기는 것도 실은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게 시에서 하는 거라서 그것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